타워호텔 이동국 선수 방을 따고 들어가서 책상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놨었나 봐. 그거를 찍어 나와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놀라죠. 거예요. 놀라죠. 네, 그게 그냥 당연하게 네.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7월 달에 K리그 복귀를 한 이후에 또 얼마 못 뛰고 바로 9월 달에 시드니 올림픽 호주 갔고요. 네. 10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건너가서 두바이 4개국 친선 대회를 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이런 걸 준비해오는 분 처음 봤어요, 지금. 오늘 이 귀한 분을 만나려고 인천 송도까지 날아왔습니다. 이동국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레전드 이동국 현 이동국 축구교실 대표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그 출판사에서 도움 많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동국 작가님으로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오니까 작가의 아우라보다는 와, 이 레전드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트로피의 개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아, 이동국이 하는 거구나 생각 들 정도로 네. 뭐 이동국 천국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동국이 네, 10개고요. 맞습니다. 네. 집에 있는 뭐 트로피나 뭐 유니폼이나 여기 다 여기가 갖다 놨어요.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이게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저희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유를 못할 수준이던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쵸. 그 상패나 이런 것들이 부러진 것도 또 아, 되게 많고 네. 옛날에는 트로피 위에 보면 사람이 축구하는 이렇게 막 이런 게 네, 있어요. 네. 사람 모양으로 돼서 막 축구하는 그런 사람이 다 없고 발만 있어요. 발만. 막 다 떨어져 나가 있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자서전 나온다는 얘기를 몰랐다가 이제 그 이동국 작가님께서 아, 직접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알았거든요. 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서전 한번 냈었거든요. 아, 그렇죠. 10년 넘었죠. 첫 자서전이 나온 게. 아, 네. 한 35살 때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네. 썼죠. 그런데 그 뒤로 뭐 몇 년을 더 뛴 거죠? 7년을 더 뛰었어요. 네, 더 뛰고 책을 한 권 더 쓸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 쌓여서 이렇게 책이 예,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 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소한 감정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무언가가 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을 많이 들여서 작업했죠. 아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워낙 인터뷰도 많이 했고 워낙 알려진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알려진 일들 뒤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또 들을 수 있는 저하고 이제 TVN에서 축구 해설도 네. 좀 하셨었고 예능도 좀 많이 하셨고 뭐 계속 그런데 최근에 그 전북현대 감독이 비어 있을 때 네. 전북현대 감독 썰이 돌았던 거 아십니까? P급을 곧 시작을 해서 네. 전북 감독으로 올 거란 썰이 돌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시죠? 아, 저는 감독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좀 바뀌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일단은 뭐 축구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또 배웠고 이 축구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한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축구를 통해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뭔가를 좀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많은 팬들이 지도자로 감독 와주세요, 뭐 혹시 있으면 와주세요 해놓고 잠시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 오지 마세요. 그쵸. 너무 이동국이라는 그 전 선수를 비참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오니까 그냥 레전드로 남아주세요 이런 좋은 기억만 네, 좋은 기억만 싶다.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뭐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제 한국 축구 뭐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레전드들이 나서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논하려면 또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동국의 인생 그래프를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 텐데 대중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던 것이 아무래도 프로 데뷔 시즌 1998년이잖아요. 프로 데뷔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대표팀에 그렇죠. 발탁이 됐고 네덜란드전 활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세 아시아 선수권 득점왕이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방콕 아시안 게임도 참가를 했었고 어떤 위치에 그래프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98년도는 거의 제가 가진 능력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네.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98년 핵심적인 것은 이제 차범 감독이
대표팀 발탁. 그 전에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연락이나 아니면 뭐 행세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책에 보니까 본인이 엄청 놀랐다고. 프로 입단하기 전 해에 97년도에 고등학교 결승전 네. 가장 큰 대회죠. 그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지금 현재 예. 차두리가 그때 2학년으로 있었고 네. 제가 3학년으로 있었고 네. 그 경기를 결승에서 붙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때 당시 차범근 감독님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님이 차두리 선수의 아들의 경기를 보러 왔던 거죠. 아들 보러 왔다가 동국 보고 반했구나. 예,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네.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필요하다면 고등학생도 뽑을 수 있다 대표팀에 그 단어 그 말을 하셔가지고 막 네. 제가 막 그 스포츠지 막 일면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97년도에 한번 겨울에 소집을 했었어요. 대표팀 고등학교 때 대표팀 소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발목 수술을 해야 돼서 그때는 참가를 못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구나. 98년도에 이제 입단을 해서 이제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서 한 6경기, 7경기 만에 이제 대표팀에 그냥 첫 A 대표팀이 된 거죠. 네. 그때 사실 월드컵 본선 무대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종수라는 인물은 절대 쫄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의 선수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그 네덜란드전 앞두고 갑자기 몸 푸는데 어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였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네, 그랬는데 그 경기에 들어가서 뛰었잖아요. 네, 정말 긴장이 한 1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한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가서 그냥 부딪혀보고 기회가 되면은 슈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경기에 들어갔었던 거죠. 지금이라면은 뭐 인터넷도 있고 SNS가 있으니까 그 즉시 반응을 느꼈겠지만 아마 그때 한국 들어올 때까지 상황을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이제 팩스로 받아서 막 봐야 되는 한국 소식을 네. 그 정도였으니까 출국을 할 때 그 느낌하고 입국할 거의 느낌 그리고 그의 그 이동국의 이동국 선수라는 그런 인지도가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이제 K리그의 중흥을 이끌었고 또 혹사의 연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이가 또 하필이면 19세 대표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나이고 그 위에 뭐 성인 대표까지 다 뛰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에 일단 그 아시아 19세 선수권 대회 그때도 김은중 선수랑 뛰었죠. 그때 나가서 득점왕 우승 하고 돌아왔고 오자마자 또 아시안 게임 가서 뛰었었고 소속팀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K리그가 있으면 K리그와 A매치를 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당시에는 K리그가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막 19세 대표 그 다음에 올림픽 대표 A 대표 막 해가지고 K리그 경기를 거의 몇 경기 못 뛰었어요. 그 지금 보면 99년 2월 달에 더닐컵 베트남 가서 했고요. 4월 달에 나이지리아로 가서 20세 월드컵을 하고 모로코에 가서 아프로 아시안 뛰고 와서 또 이제 5월에 올림픽 1차 예선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 정도라면 선수 컨디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나를 찾아주는 데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불만이 없었구나. 네. 잠시 그때 이제 무릎이 상태가 내측 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참고 뛸 수 있으면 정말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99년은 그럼 뭐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 월드컵을 있었던 해긴 하나 그게 다 연장으로 가서 99년도 와서 2000년도까지 약간 어떻게 보면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으로 이어지면 이게 이때도 뭐 1월 달에 호주에서 4개국 친선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뉴질랜드 건너가서 2경기 하고 미국으로 가서 북중미 골드컵 그걸 할 때 이제 A매치 이제 첫 골을 넣게 되죠. 코스타리카전. 황성훈 감독님이 헤딩으로 떨궈준 거 이제 왼발로. 다 기억하시네. 네, 그럼요. 안정환 의원은 데뷔골 잘 기억 못하는데. 골을 이렇게 많이 안 넣어본 선수가 그렇게 기억해야 될 텐데. 농담입니다. 네. 이때 원래 페루자 임대가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좀 협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페루자까지 갔었어요. 가서 호텔까지 가서 있었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가서 뭔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7월 달에 K리그 복귀를 한 이후에 또 얼마 못 뛰고 바로 9월 달에 시드니 올림픽 호주 갔고요. 10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건너가서 두바이 4개국
친선 대회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런 걸 준비해오는 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러다가 레바논에 가서 아시안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득점왕. 그 레바논이 그 전쟁 중이었던 상황이어서 내전. 우리가 네. 어디를 내전 상황이었죠. 네. 가면 항상 군인들이 약간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네. 좀 했던 지켜주면서 갔던 기억이 나고 건물마다 총자국이 막 나 있고 막 그런 데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하고 독일을 오가면서 재활을 또 합니다. 네. 2000년. 이때도 그러면 이때는 약간 좀 떨어지는 시기였다. 왜냐면 득점왕을 했지만. 득점하는 걸 했지만 네. 좀 내 몸에서 휴식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에 징후가 좀 나오는. 네, 이때는 시기였군요. 무릎이 계속적으로 막 그 뛰는데 덜렁덜렁 하는 그런 느낌까지 거의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하고 다녔어요.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 그 소염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 경기를 뛰어왔던 그런 시기라. 그때 독일에서 재활하러 갔다고 소식이 들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브레멘에 입단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재활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지 네. 뭐 약간 좀 훈련을 하고 한 2, 3일 정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네. 하고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샬케 공사라는 팀하고 먼저 거기서 네네네. 한 2, 3일 정도를 같이 네. 이제 하니까 이제 나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하자고 또 브레멘에서 계약을 하자고 네. 두 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그때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 진짜예요? 찰케 공사는 정말 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한국전력공사 이런 거? 인부들이 뭐 돈 모아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식했다고? 정보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브레멘은 네. 우리 어릴 때 단 한번 브레멘 음악대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그치, 뭐 익숙은 하지. 익숙하잖아. 익숙은 하지. 근데 위치적으로는 샬케 공사가 좀 더 살기가 좀 더 편안한 한인들도 많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브레멘 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브레멘을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게 이동국이 가면 그 팀의 공격수들이 갑자기 터집니다. 브레멘에 아일톤이라는 브라질 선수하고 맞아요. 피사로라고 맞아요. 피사로가 페루였나? 페루. 네,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동국이 하니까 연속골을 넣는 거야. 그 상승세가 되게 무섭게 막 그냥 네.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 브레멘 역사 최고 매기가 아니었나. 네. 브레멘은 네. 약간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야겠네. 진짜.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 정보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뭐 소통이 자유롭게 그렇죠. 되는 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촛불 켜놓고 막 대화하고 막 그랬을 시기였으니까 독일 애들도 영어를 하지만 독일어를 계속 써. 그치. 모국어가 편하니까. 네,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도 분명히 영어 할 줄 아는데 독일어로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독일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냥 외톨이에다가 TV를 틀었는데 전부 다 독일어가 나오고 막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뭐 SNS가 있어가지고 막 소통을 하고 그쵸.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 카드 사서 막 눌러가지고 막 맞아요. 전화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네. 촛불을 할 정도면 울기도 했나요? 그래서 운명의 2002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최종 명단 23인을 뽑을 때 네. 그때 마지막에 딱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당연히 뭐 포함이 되는 선수였는데 좀 제외가 되면서 아침을 소주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사실입니까? 맨정신으로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저도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오래 했는데 제가 있던 방송사가 뺏겼어요. 그 프리미어리그 안 보게 되더라고. 뭐 남이 모든 중계하는 사람들- 걸 내가 못 보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있을 거야. 지금 회사원들도 그렇고 자기가 맡은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갑자기 잘 진행하다가 제외가 됐어.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 거 아니야. 솔직히 그쵸, 안 그쵸. 든다고? 들잖아요. 그 충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짓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술로 막 그냥 그런 그 충격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막 도망 다니던 그런 시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 그래봤자 고작 23살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 컨 줄 알고. 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은 그렇게 지나갔고 9월, 10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주장이었죠. 네. 박항서 감독이 박승서 있었고. 감독님, 네. 그다음에 최강희 코치님. 네. 그때 인연이 또 그때 있었구나. 인연을 맺었죠. 네. 최강희 감독님하고는 그때 인연으로 해가지고 뭐 오랫동안 같이 전북에서 같이 생활했었고요. 2002년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가 있다고? 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는데 할 정도까지 내려갔었다고.
여기까지 찍어도 돼요?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도 뭐 기준점이 있는데 네. 예,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가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때가 그런 시기였네요. 그럼요. 근데 제 기억나는 게 이때도 연애를 하고 있었죠. 지금 와이프분하고.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동국이 얼마나 좀 힘들었냐면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좀 약간 무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 선배 기자, 제 막내 기자였거든. 선배 기자가 그때 타워호텔이었죠. 네. 숙소가. 타워호텔 이동국 선수 방을 따고 들어가서 책상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놨었나 봐. 그거를 찍어 나와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기자 이름이 누군지도 기억이 나요. 네, S.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아마 그러면 지금 놀라죠. 거예요. 놀라죠. 예, 그게 그냥 당연하게 네.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다 이때가. 그때는 축구 기사보다 이 가십이 더 좀 주가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처음 기자에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훈련장 가면 선수한테 동구아 기자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별로 안 친해도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런 왜 것도 되게 좀 반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 항상 기자들하고 제가 좀 안 좋게 지냈었어요. 좀 항상 하면은 뭐 대꾸 안 하고 가고 막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쪽 출구로 막 빠져나가 버리고 막. 그러면 하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대표적인 사례 하나인 거고 또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입대를 네. 합니다. 군대에 갔으니까 상무를 갔지만 이제는 좀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솔직히 있었던 시기였는데 본인 생각도 좀 그런 쪽이었나요? 저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었어요. 지금 이게 밑바닥까지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제 축구 선수도 축구 선수지만 사람 이동국에서도 이거 완전히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등한 데서 같이 시작하는 그런 뭔가가 좀 필요했던 거고 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필요해서 군입대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군대 가서 커리어가 바뀌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로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뭐 그때 국군체육부대 뭐 이런 데 네. 가면 항상 뭐 제 얘기가 많대요. 모범 사례. 네, 모범사례. 들어올 때는 완전 페인처럼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정정당당 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고 네. 대한민국 첫 번째 옵션 스트라이크 골에서 그쵸. 제대를 했으니까. 군대 인생 낭비가 아니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게 2004년 12월 달에 우리가 독일하고 그때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올리버 칸을 상대로 말리슛. 네. 네. 그때 뭐 킥을 한 선수가 이제 김상식 감독이 그 당시에 그랬군요. 킥을 네. 해줬고요. 그건 맨날 얘기해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냐고. 거기서 이제 그때가 이제 군 입대를 하고 이제 네.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됐었던 거고. 독일 월드컵 기념 뭐 약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독일 대표팀이 이렇게 순회 공연식으로 경기를 하러 다닐 텐데 일본 가서 3대 0으로 이기고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주전들을 좀 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랑 할 때는 다 나왔잖아요. 그때 다 나왔는데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때 멋진 골을 넣어서. 당시에는 2002년에 그런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뭐 단 한 가지 머릿속에는 2006년밖에 없었어요. 월드컵. 2006년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것만 보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몸과 이제 체력적인 것과 체력과 이제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게 이제 운동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2004년은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2004년도 때 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예. 그냥 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갔던 극단적인 인생이. 극단적이었죠 아무래도. 4년도는 한 이 정도, 네. 98년도에 임팩트가 너무 커서 네, 그 진짜 정도까지는 여기서 아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이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시기였죠. 2004년도. 진짜 빠르게 회복을 했네요, 그래도. 뭔가 가둬놓고 하니까 뭐 나갈 데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전역을 해서 복귀를 했고 12월 달에 결혼을 네.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본인의 커리어를 회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결혼이 있는 해니까 2005년은 2003년부터 시작을 네. 해서 2004년, 2005년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몸이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대도 그때가 이제 25, 6 네. 넘어가는 시대니까. 근데 그때 이 군대에서 내가 그냥 하루도 그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경기를 뛰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막 옆에 선수들은 막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저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 이 정도면 2006년도 독일 월드컵에서 정말 뭐 뭔가 일을 한번 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월드컵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때는 막 경기에 나가면서도 뭐 오늘은 어떻게 해서 뭐 한 골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은 과연 내가 한 몇 골 정도를 넣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80분, 90분 돼서 선수들이 막 힘들어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더 뛰고 싶어 막. 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 2005년은 더 올라갔죠. 내 올라갔어요? 몸과 마음과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날카롭게 가른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언제든지 뭐 누가 와도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올리버 칸도 뚫었는데 그때. 올리버 손도 못 댔잖아요. 칼만 보여줬는데 그냥 쓰러졌던데 뭐. 예. 그 정도. 그렇게 해서 2005년 잘 보내고 운명의 2006년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랑 처음 우리 중계할 때 물 회오리 농담을 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때 또 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네. 세레모니 해줬던. 그러니까 머리로 넣었는데 발을 자꾸 닦아준다 그래가지고 야 머리로 넣었잖아 머리로. 그러니까 형 그냥 하세요 발 닦아줄게요 그래서